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온 당신은 굉장히 심한 어그로의 제목을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낚시일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목 그대로 100만 원을 드린다면 그건 낚시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 중 딱 한 분께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분께 100만 원을 드릴지 설명드릴게요. 경위님, 지금부터 저는 403호 이곳에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할 겁니다. 여긴 제 예상이 맞다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빌라일 겁니다. 먼저 이 영상은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 12월 27일 공개된 배우 이재훈, 문채원 주연의 오디오 무비 층을 홍보하기 위한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오디오 무비이기 때문에 이재훈, 문채원 배우가 출연은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죠. 오디오 무비 층은 층간 소음을 둘러싼 어느 빌라의 끔찍한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추리 수사극입니다.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배우 이재훈이 연기하는 천재 프로파일러 김강호와 함께 계속 거짓말을 하는 현장 목격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모두 간파하고 용의자가 모두를 속인 그 트릭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에겐 이 광고 영상 제작을 위해 층 본편을 미리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3화 중반이 되기 전에 저는 용의자의 거짓말과 트릭을 먼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추리 트릭인데 대체 어떻게 알았냐면서 네이버 담당자님이 상당히 놀라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얼마 전 대한탐정연합회 최고의 탐정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 탐정 시험에서도 1차 수석, 2차 차석으로 붙어서 이번에 한국 최고 등급 탐정이 됐거든요. 진짜 탐정이 된 저는 이 정도 트릭은 바로 알아챌 수 있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유튜브 영상 분량 문제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쳐낸 것이니 오히려 추리해야 하는 범위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분량은 줄이고 주요 단서는 빠짐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리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들려드리는 층 3화까지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저도 찾았던 용의자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가 경찰들을 속인 깜찍한 트릭을 고정 댓글의 이벤트 폼 링크를 통해 자세히 밝혀주세요. 진실에 가까운 추리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들었던 네이버 바이브의 오디오 무비 층 3화까지의 내용 시작합니다. 뭐야 이 뻔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고 사람이지? 사람이지? 차에 사람이죠? 갑자기 차 위로 떨어진 시체 한 구. 무광동 무광빌라에서 추락사고입니다. 무광빌라요? 또 추락사고인가요? 그런데 이 무광빌라에서의 추락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8개월 전에도 1인 가구 전용 특수임대주택인 이곳 무광빌라에 살던 입주민이 추락해 죽은 사건이 있었죠. 8개월 전 이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자살로 결론 지어졌지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똑같이 입주민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자 김강호요. 정장님께서 김강호 보내셨다고 전해. 담당 형사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프로파일링 하러 온 김강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건 담당 경위 신주호입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경찰 내 최고의 천재 프로파일러 김강호를 파견하는데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함께 이곳 무광빌라에서 일어난 이 의문의 추락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사망자 서승훈 32세 남성, 미혼, 무광빌라 B동 403호 거주. 추락 지점 무광빌라 1층. 사건 발생 시각은요? 7월 29일 23시경입니다. 현장은 완벽하게 깔끔하고 주변이 탐문 수사 시 살해 동기를 가진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살 쪽 비중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8개월 전 같은 무광빌라 B동 403호 거주자 역시 추락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어서 타살 쪽으로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 이 사건에 뒤늦게 합류한 프로파일러 김강호는 사건 담당 신지호 경위를 통해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받고 직접 무광빌라로 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에 나서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사건 정리가 잘 안 되나 봐요. 날이 갈수록 무서워지네요. 저는 그냥 자살이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교대로 주변을 확실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들이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무광빌라 B동으로 들어서는 그때 경비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전 있었던 사건으로 경찰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입주민들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빌라 전체에 경찰들이 왔다는 걸 알리는 방송을 하는 경비 아저씨. 서요. 굳이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은 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조금 수상하게도 생각되는 경비 아저씨의 방송.
입주민 중 여기 목록에 표시해둔 사람들 한 명씩 403호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조사는 저 혼자서 할 겁니다. 프로파일러 김강호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403호로가 그곳의 입주민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내 그만의 조사를 시작합니다. 404호 정준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자 403호 서승우 씨의 바로 옆집에 사는 무명 개그맨 404호 정준하. 그는 사건 당일 그 시각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로에 있었을 거예요. 주말마다 개그맨 선배님들 공연 도와드리거든요. 403호랑 평소 알고 지내셨죠? 그 사람이랑 알고 지낼 사람 이 동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딱 봐도 좀 싹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얼굴만 알고 서로 대화나 통화, 밖에서 만나신 적은 없다고 하셨죠? 뭐 어쩌다 인사 정도는 했겠죠. 전화 울리시네요? 뭐 모르는 번호를 안 봐도 될 것 같아.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핸드폰에 전화 주셨어요? 403호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 목록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이 받으시네요? 403은 그 사람이 붐마이크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방송 쪽 일하나 보다 했죠. 2주 전인가 그때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라 들어와서 촬영하러 갔거든요. 갔더니 403호 그 서승우 씨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아는 척을 했죠. 옆집에 살지만 403호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404호 입주민 정준하.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404호 정준하는 403호 서승우와 밖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또한 전화통화까지 했던 사이. 또 근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녹음 중이었다고. 그래서 저도 감독님한테 된통 혼났죠. 서승우 씨의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현장 스태프한테 받아냈어요. 저인 거 알고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술 한잔하면서 친해지려고 한 건데. 옆집 404호 정준하는 사망한 403호 서승우와 밖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그와 친해지기 위해 말을 걸었다가 현장에서 무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감독에게 정준하는 된통 혼이 나고 해당 방송 현장에서 잘리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정준하는 현장 스태프에게 그의 번호를 얻어 그에게 전화해 그와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무시당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원한까진 아니지만 404호 정준하는 사망한 403호 서승우에게 감정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04호 정준하 다음으로 불려온 사람은 502호 암호화폐 거래자 김유진. 이거 언제 끝나요? 오래 안 걸립니다. 빨리 끝내줘요. 그건 김유진 씨 태도에 달린 겁니다. 사건 당일 빌라 내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싸움이라든지 사건에 의심되는 소리 못 들었나요? 여기 비동은요 층간소음 장난 없어요. 소음이 일상이라 저는 평소에 헤드폰 끼고 있거든요. 헤드폰을 끼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알리바이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무광빌라 비동은 층간소음이 유독 심하다고 하는데 403호랑은 무슨 관계입니까? 컴퓨터만 하시는 분께서 어떤 관계이시기에 연락하고 지내는 거죠? 에? 아니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사망한 403호 핸드폰 통화 목록에 김유진 씨가 있었는데요. 404호 정준하와 마찬가지로 502호 김유진의 번호가 죽은 403호 서승우의 핸드폰에서 나온 상황. 역시나 403호와 모르는 사이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403호가 빚이 좀 있다고 급전 땡겨야 한대서 정보 교환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만 했다. 504호 사시는 박강현 씨 맞으시죠? 네. 502호 김유진 다음으로 불려온 사람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504호 박강현. 또레 증후군을 앓고 있는 504호 박강현. 긴장하게 되면 그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 긴장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했던 얘기지만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504호 박강현까지 먼저 3명을 조사한 프로파일러 김강호. 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이 짧은 시간에 다시 벌어진 걸까요? 공간의 문제일까요? 사망자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주변인이 문제일까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 2명이 죽었습니다. 2명 다 403호 입주민이었고 B동 입주민 중 8개월 전과 일주일 전 사건 사이에 변화된 인물도 없었죠. 403호만 노리는 연쇄살인범이라는 거예요? 사실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가 녹음한 파일이 아니고 현장에 있던 사망자 서승우 씨의 붐마이크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이에요. 사건 전으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죽음 직전에 녹음한 파일이라.
404호 정준하 조사 당시 정준하가 언급했던 붐마이크, 403호 서승우의 추락 당시 그의 마이크를 연결했던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 소리는 정체가 뭐죠? 다시. 어떤 개새끼가 10초 전으로 돌려서 다시. 어떤 개새끼가 다시 소리 키워보세요. 504호 박강현입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군요. 소리를 키워서 다시 들어보니 죽기 전 403호 서승우의 마지막 녹음에는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504호 박강현의 음성 틱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 무비 층은 소리에 보다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사건의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504호 박강현이 403호 서승우가 죽기 직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전까지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던 그의 증언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504호 박강현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는데, 계속해 이 녹음을 듣는 프로파일러 김강호. 먼저 도망친 건 틀림없이 504호 박강현이다. 어째서 뚜렛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이처럼 걸릴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일까? 네, 도원 돈가스입니다. 아, 비동 경비실로 돈가스 2개, 503호로 1개 추가요. 503호 추가. 알겠습니다. 다음날 경비 아저씨가 504호 박강현이 운영하는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주문합니다. 천천히 부탁해요. 예. 시발. 주문받은 돈가스를 튀기며 욕지거리를 내뱉는 박강현. 역시 이 박강현에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배달이요. 박강현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오셨습니까? 3인분 시키신 것 같은데 안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 처음 뵙죠? 인사하세요. 이번 사건 담당 형사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03호에 입주하고 있는 백승환입니다. 예, 본사건 담당 경감입니다. 처음 뵙네요. 뉴페이스의 등장. 503호에 사는 남자 백승환. 그런데 백승환이 등장하자마자 좀 전까지 멀쩡하던 504호 박강현이 음성틱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뚜렛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한동안 안 하다 갑자기 음성틱을 시작했다는 건 그가 지금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뉴페이스 백승환의 등장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니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저는 박강현 씨 만나러 온 거라서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아... 예? 지금요? 네, 댁으로 가실까요? 돈가스 1개는 챙겨가십니까? 아,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요. 왜 경비 아저씨는 503호 백승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박강현에게 돈가스 2개를 가져오게 시키고 굳이 박강현의 것 하나를 더 추가 주문했을까? 그리고 박강현은 왜 백승환을 보자마자 틱을 시작했을까? 잘 먹을게요. 식사하셔야 될 텐데. 입맛이 없네요. 박강현 씨, 지금부터 저와 비밀 공유를 약속해 주신다면 박강현 씨와 저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진실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추락 사고가 나기 1분 정도 전 현장에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망한 403호 서승우 씨 집을 발로 여러 번 차고 도망쳤습니다. 마치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서승우는 따라 나와 박강현 씨를 잡기 위해 달려나왔죠. 그리고 추락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한 403호 서승우의 죽기 전 마지막 녹음을 통해 당시 504호 박강현이 현장에 있었던 걸 안 김강호는 박강현을 몰아붙이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 점점 더 심해지는 박강현의 틱 발작. 지금 박강현 씨에게 살인죄를 물어 체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장 갖고 오세요. 이런 박강현의 당황하는 반응에
김강호의 그에 대한 의심은 더 깊어져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사드릴게요. 아이고, 그땐 또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 저기 형사님 나오셨네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수사는 잘 돼가시나요? 503호는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일이 늦게 끝나면 새벽 넘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트럭 기사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트럭 배달업도 합니다. 저는 팀장님들하고 같이 있어서 증언해 주실 분이 많아요. 애당초 사고 나고 나서 들어왔거든요. 그때 신지호 경위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더 중요한 얘기요? 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403호 서승우 씨가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정도 전에 동료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다고요. 403호 서승우가 죽기 전 동료에게 보낸 메일이 하나 있었고 그 메일엔 서승우가 녹음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던 것. 김강호는 이 녹음을 직접 확인해 보는데 먼저 복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3호 서승우가 직접 녹음한 파일이라. 여러 명이 뛰는 소리. (11분) 동안 샤워를 하는 소리. 별다른 건 없었다. 복도를 걷는 입주민들인 건가? 이 소리는 저번 파일 속 소리와 같다. 서승우가 보낸 용의자에 대한 것이다. 경위님, 무광빌라로 가야겠습니다. 네? 지금요? 사건에 대한 단서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403호 서승우가 남긴 의미를 알 수 없는 녹음을 통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김강호. 저도 처음에 이 녹음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지금부터 저는 403호 이곳에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할 겁니다. 네? 여긴 제 예상이 맞다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빌라일 겁니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잠시 후면 층간소음 지옥이 될 겁니다. 신지호 경위님, 혹시 층간소음 관련된 일도 경찰서에서 민원을 받습니까? 네. 그건 이웃사회센터 담당일 거예요.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가 봐요? 네. B동에서 최근 1년간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자료를 넘겨받고 싶습니다. 네, 바로 연락 돌려볼게요. 이제 모든 용의자들의 조사를 마친 천재 프로파일러 김강호의 추리가 시작되는데 이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승우는 왜 음향으로 기록을 남겼는가? 먼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신경 쓰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약점을 잡힌 누군가가 존재한다. 서승우의 죽음이 득이 되는 상황. 그렇다면 서승우는 누군가의 약점이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터. 도대체 왜 서승우는 이 소리를 녹음한 것일까? 네. 이웃사회센터에 신고가 있었네요. 4번이나. 빌라 전체에서 말입니까? 아니요. 403호에서. 그렇다면 역시 403호만 신고를 했나 보군요.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 경찰과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해도 서승우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아마도 서승우는 이 층간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려 했을 테고 그가 남긴 녹음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시도로 보이는데 해당 소음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서승우가 층간소음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니까요. 403호에서 밤을 맞이하는 김강호는 죽은 서승우가 겪었을 무광빌라의 그 끔찍한 층간소음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엄청난 소음. 마치 모든 소리가 옆방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이만큼의 소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가능한 걸까? 아니,
아무래도 이 빌라는 암묵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것은 필시 소음에 대한 것.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403호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아직까진 403호가 녹음했던 의문의 소리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현재까지 빌라에 들어오지 않은 건 503호 백승환. 그렇다면 소리의 원인 제공자는 백승환일 가능성이 있다. 빌라 내에서 가장 시끄럽게 느껴지는 소리는 504호의 돈가스를 패는 소리다. 하지만 403호는 이 소리를 녹음하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서승우는 소음으로 괴로워하던 것이 아니었나? 백승환 21시 15분. 모든 용의자가 모였다. 백승환이 도착하자 들리는 샤워 소리. 이 샤워 소리는 죽은 서승우의 녹음에도 있었던 소리였는데 백승환이 도착하자 옆집에서는 박강현의 뚜렛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때 온 신지호 경위의 무전. 새로 들어온 음성 파일 들어봤는데 세 번째 트랙이 있는 걸음소리요. 네, 4명의 발자국이 녹음된 파일이요. 잘 들어보면 503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2번 들려요. 나오는 소리는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문을 열 때 초인종을 누르겠죠. 확실히 503호 앞에서만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2번 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가는 동안에도 먼저 사람이 있는 내부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샤워 소리는 끊기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집인 것처럼 말이죠. 서승우는 왜 굳이 이 샤워 소리를 녹음한 걸까요? 이번 트랙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샤워를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네, 마치 2명이 샤워하는 것 같은 시간이더군요. 2사람이 씻는다고 생각하면 딱 좋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비동은 1인 가구만 살 수 있는 특수주택이죠. 이곳은 1인 단독 가구의 특별성을 갖고 있고 제약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서승우가 지목한 범인은 503호 백승환인 것 같습니다. 503호의 복귀 이후 서승우가 녹음한 모든 소리가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단독 1인 가구에 2명이 살고 있었고 그것을 들켰기 때문에 서승우를 제거했다. 오직 소리만 듣고 죽은 서승우가 살았던 바로 위층 503호에 2명이 살고 있을 것이란 걸 알아낸 김강호의 소름돋는 추리력.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제 추측이 맞는다면 지금 503호에는 2명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승우의 죽음과 가장 관련된 사람이겠죠. 현장 담당자 응답 바랍니다. 네, 무전 받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강 빌라 B동 503호로 입주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경찰 현장 담당자는 503호 백승환의 집으로 향하고 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503호 백승환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잠시 실내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2명입니다. 역시 뭡니까 갑자기 남의 집에? 그랬군요. 당신 503호 당신들은 백승환이 그의 집에 같이 데리고 살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과연 프로파일러 김강호가 마주한 진실은? 자, 여기까지 짧게 네이버 바이브 오디오 무비 층 3화까지의 간추린 내용이었는데요. 오디오 무비 층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이라는 소재에 맞게 과감하게 화면 없이 오직 소리로만 모든 것을 추적해가는 추리극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굉장히 실험적인 컨셉의 오디오 무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추리란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제가 층의 본편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소리에 더 집중해서 들으니 눈으로 볼 때는 발견할 수 없었을 더 디테일한 단서들을 캐치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네이버 바이브의 오디오 무비 층이 의도한 부분일 겁니다. 평소 추리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주인공 김강호와 함께 범인이 누구일지 소리만을 들으며 추리해가면서 청각적 감각이 크게 확장되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앞서 시그널과 탐정 홍길동을 통해 프로파일러이자 탐정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배우 이재훈의 캐스팅은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있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디오 무비에서 음색은 배우의 얼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냉철하고 스마트한 프로파일러의 목소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하면
단연 배우 이재훈의 목소리만큼 그 역할에 딱 맞는 목소리를 찾기도 힘들 겁니다. 또한 화면이 없이 텍스트만 보이지만 배경으로 보이는 비주얼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작품만의 어둡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한층 배가시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특유의 비주얼로 빌라의 층수와 호수를 표현한다든지 하는 묘사는 보면서 그 독창성과 아이디어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디오 무비 층, 뭔가 새로운 추리물을 찾는 추리 고인물들은 물론 가볍게 추리물을 즐기는 추리인들에게까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마 저마다의 추리를 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화 마지막에 주요 용의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의 정체는 누구였으며 그 트릭을 밝힐 프로파일러 김강호의 마지막 대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량을 너무 많이 쳐냈는데 그럼에도 모든 단서들은 다 그대로 남겨놔서 다들 너무 쉽게 맞추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추리의 방법 중 가추법이란 게 있습니다. 현 시점의 모든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의 가설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해가며 불가능한 가설들을 지워나가는 기법이죠. 셜록 홈즈도 모든 가능성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마지막 남는 가설이 진실이다라고 했는데요.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무광빌라의 상황에 가능한 가설들을 세워보고 하나하나 그 가설들을 검증해 나가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가설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마지막 가설 하나를 고정 댓글에 이벤트 폼 링크에 들어가 자세히 남겨주세요. 3화의 마지막 용의자가 그동안 사람들을 속인 트릭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그와 함께 집에 있었던 자가 누구였을지 정확하게 추리해내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딱 한 분께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트릭의 정답 발표는 일단 제 채널을 통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12월 27일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서 층 전편이 무료로 공개되니까요. 소리만으로 진실을 쫓는 프로파일러 김강호와 무광빌라의 이야기는 3화 이후로도 충격적인 반전을 거듭하며 대망의 6화까지 전개됩니다. 12월 27일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되는 층 본편을 청취하시면서 겸사겸사 이 트릭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시고요. 100만원의 행운을 가져갈 주인공은 되도록 스포 방지를 위해 층 본편이 공개된 후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3일 고정 댓글로 이벤트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추리 댓글들이 달릴지 벌써부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이버 바이브 오디오 무비 층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